제 남편은 네. 미지왕입니다. 응? 네? 그 뭔 말이에요? 미지왕이 무슨 뜻이냐고요? 미친놈 지가 왕자인 줄 아나.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잖아. 재밌다! 오늘 시작하자마자 재밌다. 키 185cm에 호남형인 남편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나랑 사는 거 복 받은 줄 알아. 라는 말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사람 못 봤는데. 김정우 선생님, 미지왕 남편 좀 고쳐주세요. 사연의 주인공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디 계십니까? 오! 반갑습니다. 잘생기셨어. 아 약간 이동희 씨. 이동희 씨?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 약간 섞어놓은 느낌? 이동희 씨? 탁재훈 씨랑 이동희 씨 약간 섞어놓은 느낌? 괜찮겠다. 아니시래, 아니래. 아내분이 얼굴에 그늘이 너무 적으시네. 매일 아침 대체 어떻길래 본인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출근할 때 급하게 저를 불러요. 자기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. 그럼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거든요. 바쁠 때 제일 바쁠 텐데.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어요. 거울을 보면서 나 잘생겼어. 나 잘생겼어. 심각한데 이거. 야. 그래서 정말 너무 진지하게 당신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. 어떻게 이런 남자랑 20년을 넘게 살겠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요. 또 하나는 19금인데 시집 잘 온 줄 알아.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내가 왜 그러면 나는 당신 손끝만 스쳐도 몸에 반응이 온대요. 젊다 이거지. 혈기왕성하다.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뭐 띠동갑이랑 결혼하신 애들도 있고 이제 나이체가 대부분 연하보다는 연상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 완전 차이 날 수.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닿기만 해도 이제 반응이. 근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아는 거잖아요. 제가 인정을 안 하는데 본인이 계속 그 얘기를 저한테 반복해서 주입을 시키니까 미지왕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요새 갱년기가 왔어요. 이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제 볼도 꺼지고 가뜩이나 이제 자존감도 약한데 저희 신랑이 연하거든요. 네. 제 연하고 지금도 나가면 연상 연하냐, 딱 봐도 뭐 남편이 젊어 보이시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계속 저는 주눅 들고 가끔 본인이 아쉬운 게 있거나 뭐 잘못한 게 있거나 그러면 누나 누나 이거 해줘 이럴 때가 있어요. 갱년기 전에는 귀여웠어요. 정말 한 10몇 년 동안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는 누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럴 수 있어. 누가 봐도 누나인데 굳이 누나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데 꼭 누나라고 하거든요. 아 이제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구나. 아니 그 남편분께서 연애할 때 총각 때도 좀 인기가 좀 많은 스타일이었나요?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되게 작아서 185 정도에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저희 2세는 평균 이상의 키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185의 키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본 거예요 저희 남편을. 쟤다. 네. 쟤다. 쟤다. 네. 해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해서 이제 사귀게 됐어요. 제가 꼬신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뭐 여학생이나 후배들이 많잖아요. 여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오빠 뭐 헤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막 그런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어느 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네. 네 친구 한 명? 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된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꼬셔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. 도장 찍으러 증인 두 명만 증인이 있으면 있어야 되지. 네네. 그래서
그래서 제가 피해자라고요? 아니, 무슨 아니, 말씀하시는 그때는 저희 신랑이 되게 순진했어요. 그래서 솔직히 꼬셔서 가서 신고를 했어요. 혼인신고를.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. 선생님 이런 거 범죄거든요. 야, 이게 무슨 스토리야? 무슨 영화 같다, 영화 같아. 네,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나한테 콕낀 거예요. 저희 신랑은. 저희가 3학년 때 혼인신고하고 4학년 때 애를 낳아서 졸업식 때 애기 사진이 있어요. 같이 저희 대학교 졸업식 때 애가 아장아장 걷는. 대학교 때.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간신히 졸업만 했어요. 그리고 와이프 친구의 남편들이 어디 뭐 기업의 과장이다, 뭐 차장이다,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. 네. 네.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이제 학생 신분이었고 이제 내세울 게 별로 없었거든요. 제가 뭐 학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고. 이제 그림이 다 이해된 것 같아요. 네. 아, 됐습니까? 네. 들어보니까. 이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. 풍선 효과요? 풍선 효과. 이게 뭐냐면 풍선이 이렇게 있잖아요. 풍선을 이쪽으로 딱 이렇게 밀면 반대쪽이 나온다는 거예요. 아, 네, 네, 그렇죠. 그게 뭐냐면 지금 남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.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.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야, 난 애 아빠네. 나 유부남이네. 이게 내 나이가 이거 좀 자기 능력 없을 때 내가 너무 아버지가 됐고 남편이 됐어. 그러면 보통 남자는 그때 그냥 학생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나 능력 없으면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레스토랑 알죠? 그 천국 레스토랑. 김밥 천국 알죠? 그 천국. 레스토랑이죠. 예? 천국에서 막 같이 라볶이 먹고 막 그래도 재밌어. 막 재밌고 신나. 근데 어리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됐고 아빠가 됐잖아요. 그러면 그거 마냥 재밌을 게 어려워요. 아무리 아내가 뭔가를 해줘도 남자는 내가 뭔가를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능력이 한 번에 안 생기잖아요. 그러면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을 거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서는 조금 준비에 대한 미흡함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멋쩍음이 있다고요, 이렇게. 사실 남자는 외모로 자기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. 그거는 뭐 어릴 때나 뭐 재미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. 남자는 그 자기가 경제력이나 사회적으로 준비됐냐 안 됐냐로 자기를 엄청 많이 정의 내리거든요. 어느 날 내가 보는데 내가 사회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그러면 그때 남자는 자기가 좀 이렇게 탁 이런 걸 갖는다고요.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조금 지나 보니까 아내의 친구들은 뭐 대기업에 뭐 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아니면 자기 가게도 하고 나는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이게 그게 하루아침에 열심히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멋쩍음이 있어. 그 멋쩍음을 조금 내 외모 그 매력이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또 내가 봐도 또 좀 장난 아니고 내세울만 하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나의 이제 밀린 여기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멋쩍은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농담을 더 한 거죠. 진짜 그렇게 100%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, 남자들이. 와이프 있을 때 얘기해요. 와이프 있을 때. 왜 애들만 있을 때 얘기 안 해요. 그렇죠. 봐봐요. 그럼 이제 이해가 애들만 있을 땐 잘 얘기 안 해요. 항상 와이프가 그런 자리에 있고 조금 제가 엄청 집에 가정적이고 막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막 띄우는 그런 사람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때 조금 분위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. 그렇죠. 제가 실제로 뭐 소스라치게 잘생겼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. 소스라치게는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잘생겼다. 결론은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야골라. 야골라. 아니 밖에 나가서도 그런 소리 전혀 안 해요 저는.
남자는 그거 있어요. 아,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. 있어. 100%. 없을 수가 없어. 맞아요. 막 그 안에 있는 거. 아내한테 말할 수 없는 거. 그거는 아무리 부부여도 아무리 같이 잠을 자도 더 말할 수 없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걸 좀 밝게 대하려고 하고 이게 너무 슬프게 접근하기 싫으니까. 그러니까 더 헛농담도 하고. 그리고 모든 이 일의 시작은 누나가 동생을 꼬신 거다. 예?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누나도 능력자시다. 그럼요. 네, 그 스킬이 굉장하시다. 네. 저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. 네.